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에듀빌더 강사 인터뷰 벌써 10번째 11번째 강사이십니다. 네. 오늘 이수정 강사님 모시고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덕분에 잘 쉬고 있습니다. 네. 잘 그쵸. 강사분들 다들 좀 많이 쉬고 계시긴 하죠. 네. 네. 이제 좀 있으면 바빠지실 테니까 예 몸 관리 잘 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자기소개와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수정 알로하라고 하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음식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성인이 된 후에 한 8년 정도를 유럽과 미국과 남미와 그리고 호주 등에서 살았어요. 그때 살면서는 뭐 자연스럽게 문화를 배우고 또 뭐 언어도 배우고 익숙해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쉽고 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저는 음식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뭐 맛있게 먹는 거였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문학을 배우면서 인문학을 공부하는데 뭐 신화나 역사에서 특히 음식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빵, 치즈, 와인 특히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는데 왜 다른 문화보다 이런 음식이 보통 우리가 음식은 좀 다른 문화에 비해서 하위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음악이나 문화, 미술 같은 거에 비해서. 네, 왜 이렇게 음식이 많이 등장하는가를 봤더니 이런 음식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의 백력과 근원이 됐던 것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런 것들의 관계와 또 인문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음식이 좋은 어. 동기가 될 수 있겠다. 매일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 음식 뭐 싫어할 수는 있어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먹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음식과 인문학을 엮어서 강의를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강의 주제에 대해서 듣다 보니 음식과 인문학에 관련된 비례인문학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몇 년째 해 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뭐 반응도 좋고 특히나 이렇게 네. 먹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 근데 먹으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저의 모든 강의는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다. 아 네네. 좋네요. 그럼 오시는 네. 수강생들도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그렇죠. 예. 특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그래서 같아요. 예, 강의가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그냥 식분동한테 오셨던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어 음식이 들어가니까 좀 더 좀 그쵸, 그쵸.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정 알로하 강사님의 강의는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먹으면서 한다는 그 그렇죠. 특징도 예. 항상 예 네. 소개할 때 덧붙여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지금 인터뷰하면서 든 생각인데 네. 이게 4차 산업이나 6차 산업 음. 쪽으로 음식을 확장시켜서 하셔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아 들거든요. 네. 네네. 앞으로도 음식이나 먹거리나 이거는 떼려낼 수가 없는 거고 농업은 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고렇게 주제를 좀 포커싱을 요렇게 바꿔도 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그리고 제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가지에만 그 있기보다 점점 더 확장하고 예, 음 정말 무궁무진한 주제로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든 강연 나오면 저한테 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2019년 작년에 한 해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이승 강사님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의 강의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던 게 저한테는 가장 음.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했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할 때도 강의가 끝난 후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걸 좀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없겠냐." 자기도 이 좋은 강의를 본인만 들어서 너무 아쉽다. 좀 예. 좀 지역 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음. 들었었는데 실제로 지난해 지방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은 피드백이 그거였었어요. "그쪽에는 이런 강의를 들을 만한 기회가 전혀 없는데 너무 고마웠다."라는 그런 말을 네. 들어서 저도 뭐 그 만족도가 높을수록 저도 보람이 크니까 그쵸. 이수영 강사님의 강의가 그냥 음식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문학 작품 속에서 그 음식과 얽힌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시는 거라 네. 문학도 접하면서 음식도 맛보고 그런 두 그렇죠. 가지를 예. 그리고 또 음식 같은 경우는 인제 아무래도 치즈나 와인이나 뭐 와인은 이제 많이 음. 전파가 됐지만 치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은 지방에서는 좀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치즈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네. 오늘 인터뷰할 걸 알았는지
네. 오늘 마침 또 그 광야 멀리 아 네 네. 에서 네 예. 강의 제안서를 꾸며 보겠다 기대 네. 문학을 여행 가서 네. 그런 메일을 예.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멀어서 광양은 저희가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멀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지방 강의를 굳이 또 먼 데도 하려는 거는 그런 쪽에 또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그런 쪽에 또 네네. 문화의 기회가 쪼금 더 넓어진다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과는 또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게 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리고 수강생의 반응 후기들도 꼭 챙겨서 나중에 같이 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벌써 세 번째인데요. 네. 강의를 해 보면 인제 수강생들이 다양하잖아요. 지방 같은 데 가도 네네. 그렇고 연령대도 그렇고. 네. 음.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네. 수강생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희 첫 번째 강의 때 들었던 그 음. 수강생인데 제가 첫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강의 대상을 주로 성인으로 잡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음. 와인이 아니라 뭐 빵과 치즈만 하더라도 그 인문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인 정도가 돼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첫 강의 때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을 했는데 '아 이 아이들을 두고 더군다나 음식을 먹으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뜻밖에도 어린이들이 집중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또 그중에서 어떤 어. 한 어린이가 특히 기억에 남는 어린이는 지금 치즈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한 번에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쪽에 질문도 관심이 예. 많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고 정말 음. 또랑또랑한 그 눈으로 보통 먹으면서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어른들도 막 음음. 이렇게 집중하느라 못 듣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린이들이 의외로 먹으면서도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음. 기억에 딱 남습니다. 아. 지난번 강사 인터뷰가 장재용 강사님이셨는데 그 네. 히말라야 인문학 강의하는데 초등학교 5 학년 학생이 왔었대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질문도 그렇고 꼭 마치 현세 다시 태어난 그 스승이 와서 질문하듯이 질문했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 어리다고 그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예. 맞아요. 네. 제가 와 있는 인제 어린이들하고는 좀 안 되겠지만 음. 그 밖에 뭐 치즈나 빵 같은 거는 어린이들도 음.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충분히 그 음. 음식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도 충분히 소양이 지금 네.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관심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의하셨는데 그 음식이니까 특히나 준비할 것도 많고 네. 그러다 보면 강의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음식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내가 그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그 준비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떨 때 그러면 가장 마음이 인제 '아 이 정도면 괜찮았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신지. 제가 한번 그 강의가 저는 인제 특히 음. 기리의 문학 같은 경우는 음. 강의실에서 강의가 있은 후에 탐방을 하잖아요. 그쵸. 예. 이제 탐방을 할 때 그날 치즈를 만들었는 곳에 가긴 했는데 음. 그래도 혹시나 가는 길에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 빵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그 탐방하는 곳에서 치즈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양이 적어서 다들 막 그거 아.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셨는데 막 배고파 하셨는데 마침 제가 준비한 그 만든 빵을 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쵸. 이 일정 알로하 님은 개인적으로도 꽤나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네. 항상 요리해 오시고 뭐 베이크 만들어 오시고 하는 걸 자진해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근데 강의 때도 그렇게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시간에 빵을 강의하면서 맛있고 건강한 음. 빵을 만들어 먹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막상 저는 뭐 빵을 사 갖고 음. 간다든가 그러면 제 강의와 저의 삶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 강사비에 다 책정돼 있었나요? 그때는 처음이라 제가 어. 만들었어요. 그때는 못 하고 아이고. 그다음부터는 인제 그런 시식비나 이런 거 다 책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시식 때는 안 했었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그때 알겠습니다. 첫 강의라 좀 더 신경도 네. 많이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네. 인문학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특히나 그냥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이것만은 꼭 제 강의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인문학의 그 음식이 맛있게 음. 드시라고도 하는 거지만 음식을 통해서 아무래도 본인이 좀 쉽게 자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걸 접근할 수 있는 좀 그 음. 열쇠가 될 수 열쇠로서 제가 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인문학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제 강의를 마칠 때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가 "자신만의 마리아주를 찾으라."라는 슬라이드예요. 이 마리아주라는 게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런 음식들을 잘 드시라는 음. 거거든요. 보통 뭐 와인이나 치즈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제 되게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입맛이 촌스러운 게 아닐까. 나는 음. 내가 이게 맛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거, 자기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면 그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본인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찾으시라. 그게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자기에 대한 거를 좀 찾아보는 계기 이런 네. 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나답게 이라는 거를 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결국 네. 음식도 남이 좋고 남이 추천하고 그런 거보다 나한테 맞는 음식을 그렇죠. 찾으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비싼 값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와인을 그렇게 썩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네. 그래서 인제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이 깔끔하고 좋고 근데 네. 대부분은 이게 레드 와인을 더 많이들 드시고 좀 묵직하고 이런 거보다 그 좀 와인도 스파클링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네. 게 저는 가볍고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사실은 얘기하시는 거죠? 응. 맞아요. 저도 레드 와인보다는 오히려 저도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고 레드 와인 중에서도 가벼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더 네네. 즐기는데 그리고 이것도 뭐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가벼운 와인이 가장 비싼 와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벼운 그래요? 와인보다 네네. 네. 어. 로마네 꽁띠라고 하는 그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와인이 사실은 되게 가벼운 맛의 와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음. 처음 들어올 때 그거보다는 다른 종류의 와인이 들어와서 그게 그 맞아요. 기본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거보다 좀 비싸다 보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좀 무거운 와인을 마실 줄 알아야 그 와인의 맛을 안다라고 그런 편견이 많이 생겼는데 절대 그렇지 음.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어떤 음식 문화를 수입해 들어올 때 음 그때 나름대로 정착되면서 생긴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 취향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 뭐 고급이고 저급이고 이런 맞아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입맛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비싼 거 안 음. 좋아한다고 해서 제 입맛이 저급인 건 아닌 거죠. 네. 좋습니다. 새로운 기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 그런가요? 좀 네. 네. 음. 그 되게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도 편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 올 한해 인제 벌써 4 개월 넘어갔는데 인제 네. 남은 기간의 제가 계획 아니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한 1 년간 저희 변화경영연구소에 그 마음을 나누는 편지라는 글을 일 주일에 한 음음. 개씩 와인, 치즈, 빵에 지금 강의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한 개씩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올해 책을 내려는 게 계획이고요. 또 음. 하나는 제가 올해 9 월에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와인 음. 마라톤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고 참석 후에 뭐 와인이랑 치즈 만드는 곳들을 둘러가서 그런 투어를 만들려고 했던 게 계획인데 음.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프랑스도 완전히 타격을 많이 받고 유럽 전체가 다 그런 상황이라 그 하반기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책을 내는 거는 원래 계획입니다. 네. 그게 그 강의 주제랑도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꼭 올해 그렇죠. 출판하셔서 네 네. 이제는 저자로서 특강 네. 이렇게 네 가질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기회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오늘 네. 이수정 알로아 강사님 모시고 인터뷰 다 끝났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제가 사실 하기 전에 떨려 음. 가지고 물도 많이 마시고 막 이랬는데 예 네네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질문도 잘해 주시고 그 피드백 리액션 뭐 이런 것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잘한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원래 잘하시는 분인데 뭐 떨리신다고. 아니 네. 물 많이 마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그 이 영상 보시고 음식 인문학 많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